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LA 동남부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 5번 프리웨이에서 DUI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카풀 차선 1개만 오픈됐고 나머지 차선은 모두 폐쇄된 채 조사 중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대낮에 3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전역에서 집 앞에 배달된 소포와 물품을 훔쳐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인타운 지역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플러턴에서 어제 저녁 8시 9분 3.5의 지진이 2차례나 일어났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은 나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면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전직 대사 등을 역임한 고위 외교관이 쿠바 정부 비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가자지구를 남부를 겨냥한 지상전의 속도를 내는 이스라엘군이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처음으로 탱크를 진입시켰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자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 터널을 바닷물로 침수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이 몰아낸다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느냐며 사실상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희생을 촉구한 혁신위원회와 당 최고위원회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LA 다저스는 무키 배치가 내년 시즌에는 붙박이 2루수로 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가 오늘 피닉스 선스와 홈 경기를 하고 클리퍼스는 내일 덴버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1.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8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새벽 LA 동남부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 5번 프리웨이에서 DUI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Stopped. The Honda Accord, unknown speed, unknown lane, drifted onto the shoulder and collided with the rear of the big rig. Let's talk about the victims. So you said two males. Are those adults? Two male adults, yes. One of them was ejected. It wasn't a bad one. What goes through your mind when you see things like this? Obviously, you've mentioned you've covered the worst of the worst, but this has to be one of the bad ones. Well, when we arrive on scene, we have a job to do, right? It is unfortunate that two lives were lost, but we have to do our job. Contacted the driver, determined he was under the influence.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He's been arrested for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driving while 순찰 under 때는 influence 오늘 of 새벽 alcohol. 1시 30분 5번 프리 남쪽 방면 카메니타 로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혼다 어코드 차량이 방향을 틀며 갓길에 멈춰있던 대형 트럭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혼다 차량에는 사고 당시 남성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차량 밖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된 뒤 DUI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는 이 지역에 카풀 차선 1개만 오픈하고 나머지 차선들은 모두 폐쇄한 채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재개통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플러튼에서 어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지진 규모는 3.5에 달했고 진앙지는 플러튼 북동쪽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경찰 당국은 부상자나 인명피해, 건물의 손상에 대한 보고가 아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나임의 디즈랜드와 터스틴 등 인근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고 어제 플러튼에서는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후 19분이 경과한 저녁 8시 38분경 규모 2.3의 약진이어서 역시 피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 대낮에 한인타운 거리에서 차량 30여 대가 줄줄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한 남성이 계속 지나가면서 길에 서 있는 차를 계속 부수고 다니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NBC 연결해 보겠습니다. With a crowbar in the middle of the day. Hey! Stop! An alleged car vandal caught on the move in Koreatown. We got you on camera! Michelle Vizcarra took this video from her fourth-floor apartment Monday morning of the man with a yellow crowbar police say damaged roughly 30 cars near 4th Street and Southwest Moreland Avenue. We literally went to the window, we see him breaking glass, and we're like, 경찰에 hey, 따르면 stop. We're 어제 yelling at 오후 him. I pop out my 12시부터 phone, 오후 I'm like, I gotta get this 3시까지 guy. Like, it's 한인타운 infuriating, you know? 4가와 7가 사이 버질 레비뉴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가 쇠 지렛대를 휘두르는 한 남성에 의해서 연달아 파손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3시간 동안 쇠 지렛대를 휘두르면서 거리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의 창문과 차체를 깨뜨리거나 파손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녹색 가방을 들고 있던 이 남성, 흑인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경찰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이 휘두른 쇠 지렛대로 일부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박살났고 헤드라이트가 부서지고 뒷유리창, 옆유리창 안 부셔진 데가 없습니다. 뒷창문이 파손된 한 피해자는 창문 교체를 알아봤더니 $400는 넘을 것이다. 이제 대낮에 스트릿 파킹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회색 스웨터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고 녹색 가방을 들고 있는 성인 남성이 이 30여 대의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차 유리창을 전부 다 깨고 다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지금 취임 1주년을 맞아 내가 잘하고 있다 라면서 업적을 홍보하러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인타운도 와서 이런 현장을 좀 봤으면, 노숙자와 치안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인타운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고는 하지만 용의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들의 제보, 신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쇼핑 시즌을 맞아 많은 한인들도 온라인 구매에 나선 가운데 LA 전역에서 집 앞에 배달된 소포와 물품을 훔쳐가는 이 현관 해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 지역에서 이 같은 도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LAPD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6일 사이 LA 한인타운에서 모두 157건의 소포와 우편물 도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LA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모두 127건이 보고된 LA 다운타운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소포 등 우편물 도난은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인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난 사건 중 약 36.6%는 단독주택 주변이나 또는 집 앞에 메일박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나 콘도 우편함에 침입해서 물품을 훔치는 경우가 874건으로 총 도난 사건의 31.5%를 차지했습니다. LA 카운티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제품 구입 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물건을 배달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제3의 사업체가 운영하는 메일박스나 락커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웃끼리 배송받은 물건을 서로 보관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나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부합되면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의 4차 메디칼 수혜 대상 확대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6세에서 49세 사이의 주민 중에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즉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77,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2,269, 3인 가구의 경우 $2,860,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3,450 이하면 서류 미비자라도 일반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는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이어야만 일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서류 미비자도 자격이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응급 메디칼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가주 메디칼 당국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26세에서 49세 사이 서류 미비자 가운데 이미 응급 메디칼이 있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메디칼에 자동 가입됩니다.
응급 메디칼이 없으면 이달 31일 전까지 응급 메디칼을 신청해야 오는 1월부터 일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응급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반 메디칼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의 이재희 홍보 담당입니다. 1월 1일부터 그냥 일반 메디칼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보통 신청해서 승인 그리고 카드 발급까지 보통 3주에서 6주가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의료 혜택을 받길 원하시면 지금 응급 메디칼을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를 위한 LA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 LA는 모든 연령의 서류 미비자가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라 내년 1월 31일을 기해서 완전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응급 메디칼은 없고 마이헬스 LA에만 가입돼 있는 서류 미비자는 올해 안으로 응급 메디칼, 내년 초부터는 일반 메디칼을 신청해야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메디칼이 있으면 기존에 의사 만나서 정기검진이라든가 암검사 각종 검사 받으실 수 있고요. 예방접종, 처방약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전문의 진료 또 리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그리고 플랜에 따라서 침하고 한방진료 같은 다양한 전문의 진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칼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응급과 일반 메디칼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유케어 전화 213-632-5521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아파트 렌트 비용이 2025년까지 2 내지 4% 정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남가주 지역 평균 렌트비 인상폭은 2에서 4%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LA 카운티와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앞으로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은 이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렌트비 인상폭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며 벤츄라 카운티는 이전과 별 변동 없는 렌트비 인상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LA 카운티가 2025년 여름까지 평균 월 2,306달러의 렌트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지난 여름에 기록한 2,231달러에서 오른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평균 월 2,837달러의 렌트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지난 여름에 기록했던 2,631달러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인랜드 엠파이어는 평균 월 2,049달러의 렌트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지난 여름에 기록했던 1,994달러에서 오른 것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평균 월 2,540달러의 렌트비가 예상되며 이는 지난 여름에 기록했던 2,421달러에서 상승한 것입니다. 벤츄라 카운티는 월 2,671달러의 렌트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지난 여름에 기록했던 2,507달러에서 오른 것입니다. 내년과 내후년 남가주에서 세입자 수는 팬데믹 때보다 더 늘어나 지금보다 12%에서 18%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속적인 아파트 렌트비 인상은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치솟는 아파트 신축 공사비 때문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 매매 건수가 하락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남가주 세입자 중 과반수가 자신의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중 53%는 렌트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고 답했고 LA와 샌디에고 카운티는 세입자들 중 56%가 렌트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주택 구입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렌트로 몰리는 주민들이 많아 아파트 공실률은 계속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12월 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한낮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보다 맑게 드러나 강한 햇살이 비치겠고 오늘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더 높아집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7, 8도가량 떨어져서 기온 변화가 느껴지겠고 목요일에는 3, 4도가량 더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벨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는 다소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51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51도, 해안 지역은 75도, 54도로 예상됩니다. That's the Jingle Bell Rock. 한국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8도, 낮 최고 기온은 52도로 예상됩니다. But the fire is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갈러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칼메니타 로드와 만나는 지점, 오늘 이른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카플레인 한 차선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선이 언제 오픈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칼메니타 로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101 놀스 방향입니다. 110번 놀스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로버슨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델라모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70번 놀스 방향입니다. 버뱅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칼스텍 계열 대학 교수 및 교직원들 수천여 명이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1일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칼스텍 계열 대학교 소속된 교수, 강사, 사서, 상담가, 코치 등의 교직원들이 칼폴리 포모나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4곳의 캠퍼스에서 1일 파업을 벌이고 급여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파업은 어제 칼폴리 포모나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파업은 오늘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그리고 내일은 칼스테이트 LA, 그리고 7일에는 세크라멘토 스테이트 캠퍼스에서 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파업에는 교수뿐 아니라 학생, 스텝, 지역사회 지도자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직원협회는 12% 임금 인상과 더불어 육아휴직 개선, 업무 지원, 헬스케어 복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한인을 비롯한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19살 한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 또다시 한인 10대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LA 카운티의 올해 10대 청소년 자살 중간 연령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학부모와 주변인들의 관심과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검시국의 공개 정보에 따르면 지난 28일 19살의 한인 김모군이 LA 카운티 한 등산로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올해 들어 벌써 3번째 한인 청소년 자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자살은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LA 타임즈는 올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10대 자살의 중간 연령이 16세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을 떠나 타국에서 꿈을 펼치려는 드리머 인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최근 뉴욕 출신의 한인 홍은석 씨 등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다카 수혜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주립대 뱅햄튼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금융 분야 전문가로 일했던 다카 수혜자 홍은석 씨는 29살의 나이에 2020년 스페인 대학원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다카 폐지를 추진한 것이 홍 씨가 스페인을 떠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다카 옹호 활동을 펼쳤던 홍 씨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고민한 끝에 결국 스페인으로 떠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 스페인에서 합법 비자를 받고 마드리드에서 창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 타우이다 웨하브자다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글로벌 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재지만 다카 수혜에 대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캐나다로 이주해 캐나다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난 다카 수혜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온월드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지면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른바 드리머 청년 인재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소리 VOA는 보도했습니다. 이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57만 8,68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결국 다카 제도 운명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3분기에 LA 한인은행 5곳이 자산 규모로 볼 때 LA 카운티 지역은행 중에 탑 20위 안에 들어났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비즈니스 저널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올 3분기 기준 LA 카운티에 본점을 둔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뱅크 오브 홉,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 CBB뱅크 등 5군데 은행이 탑 20 안에 들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은 200억 달러의 자산 규모로 5위에 랭크됐습니다. 한미은행은 자산 규모 73억 달러로 8위, PCB뱅크는 25억 달러로 15위, 오픈뱅크는 21억 달러로 16위, CBB뱅크는 18억 달러로 17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LA 카운티 최대 은행은 자산 규모 968억 달러인 시리 내셔널 뱅크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대비 수익성이 가장 높은 은행에는 CBB뱅크가 9위로 랭크됐으며 PCB뱅크가 17위, 한미은행이 20위, 오픈뱅크가 22위로 랭크됐습니다. 올 3분기 예금고 점유율 부분에서는 뱅크 오브 홉이 1.91%로 8위, 한미은행이 0.78%로 19위, PCB뱅크가 0.32%로 27위, 오픈뱅크가 0.3%로 29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올 3분기 부동산 대출 규모에서는 뱅크 오브 홉이 98억 3천만 달러로 5위에 올랐는데 전체 대출의 50%를 차지하면서 부동산 대출의 편중성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미은행이 47억 달러로 전체 대출의 63%를 차지하며 8위에 랭크됐습니다. PCB뱅크가 18억 9,500만 달러로 13위, 오픈뱅크가 16억 2천만 달러로 14위, CBB뱅크가 13억 달러로 16위에 랭크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연말을 맞아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을 위한 헐리데이 카니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헐리데이 카니발 행사는 대면 행사로 오는 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샌마리노와 호바트에 위치한 호바트 초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장 입장은 세라노길에 마련된 등록 부스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행사에는 10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등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과 미술, 공예, 공연 등 다양한 부스가 설치돼 1200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호바트 중학교 아예 주소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98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입니다. 94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행사가 이어집니다.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시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의 겨울철 베이스 캠프로 조성하고 있는 대형 천막촌 건설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어제 시카고 남부의 브라이튼 파크에 조성하고 있는 이주민 겨울나기용 천막촌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시카고시가 지난 2일 800페이지 분량의 부지 환경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 공장지대였던 이 천막촌 건설 현장의 토양에서
독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공개한 후 일리노이주 환경당국이 우려를 제기하자 이 프리츠거 주지사가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지역 방송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이 이미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이 이것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이 타고 가던 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켜 마치 긴박한 탈출 장면인 것처럼 연출했던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추락한 비행기 잔해를 은폐해 수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유튜버 트레버 데니엘 제이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게시된 동영상에는 내 비행기를 내가 부쉈다라는 곳에서 제이콥이 자신의 소형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상공을 날다 돌연 낙하산을 메고 탈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셀카봉 카메라를 손에 들고 낙하산을 맨 상태로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비행기에 다른 승객은 없었습니다. 조종사가 사라진 비행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추락 장면 또한 고스란히 기체에 설치됐던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제이콥은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 마치 갑자기 고장이 난 듯 당혹스러워하는 것처럼 소리쳤지만 이 영상을 본 일부 이용자들은 댓글로 그가 미리 추락을 연출해놓고 촬영을 준비한 듯 보인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이콥은 연방수사관에게 비행기 추락 위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비행기 추락 장소를 따로 찾아가 스스로 잔해를 치우기도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제이콥은 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후원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당국은 지난해 제이콥의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유럽의 때일은 큰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에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강타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YTN입니다. 폭설과 짙은 안개로 차량 통행이 멈추고 항공기들도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과 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쏟아진 폭설. 40cm를 넘겨 73년 만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당국은 13만 5천 명 이상과 특수장비 18,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12월 3일의 경우 12시간 강설량은 10.7mm로 1980년 기록을 넘겨 기상관측 14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강설량은 통상 적설량의 10분의 1입니다. Но я уже сколько, 20 лет такого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вообще даже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сюда попала, что вообще сейчас нахожусь в Москве. 적설량 45cm로 역대 12월 최고를 기록한 미넨 등 남부 독일도 폭설이 계속되면서 800편 가까운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불안한 흙탕물에 버스가 고립되고 승용차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폭우와 이어진 산사태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하낭 지역 카테시 마을주택 100여 채도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Lakini nataka niseme kwamba nimeelekeza nguvu zote za serikali zielekezwe huko kwenye uokozi na kuzuia maafa zaidi kutokea. 100년 만의 폭우에 케냐에서는 지난달 말 120명, 소말리아에서도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올해 10월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지구온도가 7년 내로 목표치인 1.5도 상승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 GCP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구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춰서 발표된 이날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도가 상승해서 2030년 이내에 1.5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50%로 분석된 것입니다. 1.5도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수치입니다.
각국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서 지구 표면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9억 톤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중에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1.1%가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인 368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별로 볼 때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해보다 배출량이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활동이 다시 늘어나면서 석탄과 석유 같은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이산화탄소 배출국 2위인 미국은 지난해보다 배출량이 3% 감소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전직 대사 등을 엮임한 고위 외교관이 쿠바 정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FBI는 이 전직 대사가 무려 40년 동안 간첩 활동을 한 정황이 위장환 수사관과의 대화 녹취록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주 볼리비아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빅터 마누엘 로차가 자신의 간첩 활동을 자랑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쿠바 정부를 위해 거의 40년 동안 활동했으며 수많은 위험 속에서 큰 긍지와 만족을 줬다고 말한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미 수사당국이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이유입니다. And FBI undercover proceeded to engage with Rocha on several occasions. As detailed in the complaint, Rocha repeatedly referred to the United States as, quote, the enemy. 로차는 클린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중남미 담당 국장을 맡았고 2000년대 초 은퇴 직전엔 주 볼리비아 대사까지 역임했던 전직 고위 외교관입니다. FBI에 로차의 간첩 행위 관련 첩보가 입수된 건 지난해입니다. 이후 쿠바 정부 요원으로 가장한 수사관이 스페인어를 쓰면서 접근하자 해당 진술이 나온 겁니다. 반면 로차는 미 외교당국의 정식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We will, in the coming days, weeks, months,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assess any long-term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for this matter. 수많은 대외비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인물인 만큼 구체적 활동 내역이 공개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전기차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방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지난 1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고 이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 정부의 소유나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또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앞으로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도부터 FEOC에서 조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FEOC가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도 FEOC 국가정보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세계 선두주자로 관련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새 규정은 각국의 전기차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일부 차량 가격이 조만간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놔두고 낙태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정책 및 입법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려라.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지만 고전이 예상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여당인 민주당의 주지사들이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주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민주당 주지사 협의회 연례 모임에 참석한 주지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조언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조언, 첫째, 낙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인 발언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 낙태 단어를 많이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레첸 휘트먼 미시건 주지사는 낙태 등 여성 건강 관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그 단어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를 위해 출마해야지 누군가에 맞서서 출마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중도 성향을 가진 공화당원과 무당파 마음을 노리라는 것입니다. 머피 뉴저시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등 공화당의 다른 경선 후보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할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화당원과 무당파 마음을 노리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의 삶의 개선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리라는 것이 네 번째 조언. 입법 성과에 관심을 더 기울이라는 것이 다섯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조언은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는 열정적인 당원을 찾아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독재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두 번째 트럼프 임기가 첫 번째보다 더 급진적일 수 있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트럼프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충동을 보여왔지만 그의 정책 운용은 이제 더욱더 정교해지고 그를 견제할 완충 장치도 약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탈퇴와 멕시코 마약 카르텔 공격을 위한 군대 파견, 그리고 도심 공공질서 강화를 위한 군대 파견과 서류 미비 이민자 방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의제가 일탈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법무부를 이용해 정적에게 복수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30일 희망적인 생각을 멈추고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자 미국에는 독재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사 잡지 디 애틀랜틱은 1, 2월호에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이민과 시민법, 법무부, 기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리즈로 다루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잡지의 편집장은 경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시리즈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연방의회 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재선하면 독재로 흐를 것이라는 이 같은 경고에 대해서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명 이상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이 올 한 해 동안 38건이나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총격범을 제외한 피해자만 따졌을 때 모두 197명입니다. 총에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은 91명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해는 지난해로 총 36건이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38건의 총기 난사 가운데 쇼핑몰, 파티장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10건에 그쳤고 대다수는 주택이나 보호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19건은 별거한 연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이 범인이었습니다. 이웃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한 사건도 최소 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까지 연평균 20건대 전후에 머물렀던 총기 난사 발생 건수는 2019년에 34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 세계적 유행으로 2020년에 21건으로 잠시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토머스 앱트 교수는 총기 난사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지만 총기를 손에 넣는 것이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 형사 및 행정법학 전문가 제임스 앨런 팍스 교수는 총기 난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관련 폭력 사건의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미국 가구 중에 아시아계 자산이 인종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중위 가구의 순자산이 30% 증가해서 16만 6,900달러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이 주택가격이 치솟고 또 봉쇄로 인해 돈을 쓸 기회가 줄어들자 빚을 갚고 저축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가구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아시아계 인구의 순자산은 2021년도 32만 900달러로 같은 기간 43% 증가했고 백인 가구는 23%가 증가해 25만 4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히스패닉과 흑인 가구의 2021년 말 순자산은 4만 8,700달러와 2만 7,100달러였습니다. 흑인 4가구 중에 1가구, 그리고 히스패닉계 7가구 중 1가구는 부채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2년 전 자산이 0이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폐렴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신경 쓰이시죠? 한국에도 폐렴 환자가 지금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폐렴이 계속 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시행했던 건강 코드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폐렴은 중국 주변 국가, 인도네시아 등 곳곳에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걱정되죠? YTN입니다. 지난 10월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시작한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은 이제 어린이를 넘어 성인에게도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라며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확산일로입니다. 发生了一些个别地方发生一些儿童的感冒的事件，这其实在任何国家都会发生，而在中国处在有效的管控之下。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천성과 광둥성 정부 등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 전자통행증이었던 건강 코드를 다시 시행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는 인터넷에서 사라졌지만 누리꾼들은 코로나19 때 통제 악몽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서는 도착 승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타이완이 어린이나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인도네시아도 국경에서 검문과 중국발 여행자에 대한 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어린이들 사이에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자카르타 보건국은 이 폐렴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많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 클리퍼스 경기 없었죠. 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보스턴 셀틱스 경기는 인디애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122대 11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와 세크라멘토 킹스 간의 경기는 뉴올리언즈가 127대 11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딱 2경기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요새 이 NBA 경기 스케줄 보면은 이상하게 야 뭔가 좀 지난번과 같이 익숙하진 않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NBA가 인시즌 토너먼트라는 것을 올 시즌부터 이번 시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즌 경기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 축구를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유럽 축구에서 왜 정규 시즌 경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챔피언스 리그, FA컵 이런 경기가 하나씩 더 있잖아요. NBA도 똑같은 거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대신 추가로 경기는 하지는 않고 시즌 내에 열리는 82경기 가운데 인시즌 토너먼트 경기를 따로 배정을 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시즌 토너먼트 얘기하면 상당히 길겠죠. 이 소식은 주간 스포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레이커스는 오늘 피닉스 선수와 홈에서 경기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오늘부터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본격 협상에 돌입합니다. 5천만 달러 이상의 단연 계약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 소속 구단도 설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정후의 시간이 막이 올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정후 포스팅을 30개 구단에 알리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미 관심을 보인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양키스, 샌디에이고 외에 또 다른 부자 구단 뉴욕 매치도 이정후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관심은 계약 규모입니다. MLB 네트워크와 팬그래프스가 4년 6천만 달러를 예상했고 ESPN이 5년 6,300만 달러,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가 5년 5천만 달러, 디 애슬레틱이 4년 5,60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이정후가 협상의 대가 보라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 소속 구단 키움도 내심 설레는 분위기입니다. 현 포스팅 시스템은 선수가 2,500만 달러에 계약할 경우 보장 금액의 20%를 소속 구단이 보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고 계약 규모가 더 크면 초과 금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후가 6천만 달러에 계약한다고 가정하면 키움이 챙길 수 있는 돈은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정후의 매제 LG 고우석도 함께 포스팅됐습니다. 앞서 오승환과 김광현을 영입한 전력이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헐값엔 안 보낸다는 LG 구단의 조건에 만족하는 액수가 제시될지 관심입니다.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